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년간 내 세상의 전부였던 책상이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퇴직을 마주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닥쳐오는 것은 거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중심에는 바로 돈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매달 통장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더군요. 월급날 들어와 카드값과 생활비로 빠져나가면 텅 비어버리는 그저 그것의 반복이었습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5060세대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이른바 낀 세대입니다. 양쪽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무게감 속에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평균 25년. 대한민국 직장인이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 기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왜 우리의 노후는 이토록 불안한 것일까요?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약 382만 원입니다. 반면 월 평균 소득은 약 450만 원. 계산해보면 한 가정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6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 노후를 준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60세의 정년퇴직 후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 90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습니다. 과거 환갑잔치가 인생의 큰 마무리였다면 이제는 환갑 이후에 환갑까지 살아온 세월만큼을 더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필요자금으로 7억, 8억, 심지어 10억이라는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집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7억 원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최근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어리, 즉 경제적 자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하여 40대 혹은 그 이전의 은퇴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해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없다는 젊은 세대의 절망감이 만들어낸 현상이기도 합니다. 결국 노후 문제의 핵심은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퇴직 후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지출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불안 요소는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교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부모가 직장에서 퇴직을 맞이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했던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최고조에 달하면서 평생을 중산층으로 살아왔던 가정이 한순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결혼시키고 나니 그나마 있던 여유 자금이 전부 바닥났어요. 이제 와서 보니 정작 우리 부부
나 자신을 위한 노후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는 생각에 초조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들,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구하더라도 독립할 만큼의 소득을 벌지 못해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캥거루가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 성인 자녀를 부모가 계속해서 품에 안고 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캥거루족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들을 패러사이트 싱글, 즉 기생독신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버블 경제붕괴 이후 사회문제로 떠오른 일본의 캥거루족은 30년이 흐른 지금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돌봐야 하는 8050 문제라는 더 심각한 사회적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의 노후 자금을 잠식하며 노년 세대를 더욱 깊은 빈곤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마주하는 마지막 불안 요소는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특히 평생의 동반자였던 부부관계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50대 중반 이후에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퇴직은 아내의 심리에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옵니다. 수십 년간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전통적인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집은 아내의 규칙과 리듬으로 채워진 온전한 아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직한 남편이 예고 없이 그 공간의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며 들어옵니다. 아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칙들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친밀한 관계라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바라보는 부부의 시각 차이도 큽니다. 퇴직을 앞둔 남성들에게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고생한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 가기라고 씁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아내에게 던지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남편 없이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기를 꿈꿉니다. 부부는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너의 세계와 나의 세계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줄 때 비로소 노후의 부부관계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부나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황혼 이혼의 증가는 여성들이 남편이라는 관계를 정리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퇴직은 나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해로운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밤낮 없이 가족과 회사를 위해 달려왔지만 퇴직 후 마주한 현실은 여유가 아닌 허무함과 상실감뿐입니다. 스스로가 위축되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 왜 그들은 이토록 힘든 마음을 겪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상실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일이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그 사람 자신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서양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친구는 무엇을 좋아해? 라고 묻지만 한국에서는 그 사람 무슨 일 해? 라고 묻습니다. 직업이 곧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사회에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나를 설명할 방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는 듯한 막막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 퇴직 후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우울증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의 3대 불안으로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두 번째 직업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재취업입니다. 특히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기존과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력만으로는 노후의 일자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은행원으로 평생을 일했더라도 퇴직 후 그 경력만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설령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소득은 이전 직장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득 문제 때문에 많은 이들이 두 번째 선택지인 창업에 눈을 돌립니다. 성공할 경우 재취업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업의 길은 더욱 험난합니다. 창업 5년 뒤 살아남는 경우는 27.5%에 불과합니다. 열의 7은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은 창업의 실패는 노후 전체를 뒤흔드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창업을 결심했다면 최소 3개월이라도 관련 업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고깃집을 차리고 싶다면 직접 고깃집에서 서빙을 해보며 현장의 생리를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책상에 앉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값진 자산이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을 갖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우리의 적성도 변할 수 있고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직업을 찾기 전에 과거의 나를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직함, 명예, 소득에 얽매여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선망받는 아나운서였지만 지금은 시급을 받으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용기. 바로 그 용기에서 인생 2막의 문이 열립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나를 위한 여가 시간 갖기를 꼽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미뤄왔던 취미생활,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업그레이드하고 한국 무용을 배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라이프워크, 즉 생산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일거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통해 작게나마 사회와 연결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직업은 더 이상 생계 수단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은퇴라는 말은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직업을 추가하는 전직 혹은 엔잡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작은 것부터 용기 내어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년간 내 세상의 전부였던 책상이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퇴직을 마주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닥쳐오는 것은 거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중심에는 바로 돈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매달 통장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더군요. 월급날 들어와 카드값과 생활비로 빠져나가면 텅 비어버리는 그저 그것의 반복이었습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5060세대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이른바 낀 세대입니다. 양쪽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무게감 속에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평균 25년. 대한민국 직장인이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 기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왜 우리의 노후는 이토록 불안한 것일까요?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쌓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약 382만 원입니다. 반면 월 평균 소득은 약 450만 원. 계산해보면 한 가정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6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 노후를 준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60세의 정년퇴직 후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 90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습니다. 과거 환갑잔치가 인생의 큰 마무리였다면 이제는 환갑 이후에 환갑까지 살아온 세월만큼을 더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필요자금으로 7억, 8억, 심지어 10억이라는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집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7억 원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최근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어리, 즉 경제적 자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하여 40대 혹은 그 이전의 은퇴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해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없다는 젊은 세대의 절망감이 만들어낸 현상이기도 합니다. 결국 노후 문제의 핵심은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퇴직 후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지출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불안 요소는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교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부모가 직장에서 퇴직을 맞이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했던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최고조에 달하면서 평생을 중산층으로 살아왔던 가정이 한순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결혼시키고 나니 그나마 있던 여유 자금이 전부 바닥났어요. 이제 와서 보니 정작 우리 부부, 나 자신을 위한 노후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는 생각에 초조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들,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구하더라도 독립할 만큼의 소득을 벌지 못해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캥거루가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 성인 자녀를 부모가 계속해서 품에 안고 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캥거루족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들을 패러사이트 싱글, 즉 기생독신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본의 캥거루족은 30년이 흐른 지금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돌봐야 하는 8050 문제라는 더 심각한 사회적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의 노후 자금을 잠식하며 노년 세대를 더욱 깊은 빈곤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마주하는 마지막 불안 요소는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특히 평생의 동반자였던 부부관계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50대 중반 이후에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퇴직은 아내의 심리에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옵니다. 수십 년간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전통적인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집은 아내의 규칙과 리듬으로 채워진 온전한 아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직한 남편이 예고 없이 그 공간의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며 들어옵니다. 아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칙들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친밀한 관계라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바라보는 부부의 시각 차이도 큽니다. 퇴직을 앞둔 남성들에게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고생한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 가기라고 씁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아내에게 던지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남편 없이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기를 꿈꿉니다. 부부는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너의 세계와 나의 세계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줄 때 비로소 노후의 부부관계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부나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황혼 이혼의 증가는 여성들이 남편이라는 관계를 정리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퇴직은 나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해로운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밤낮 없이 가족과 회사를 위해 달려왔지만 퇴직 후 마주한 현실은 여유가 아닌 허무함과 상실감뿐입니다. 스스로가 위축되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 왜 그들은 이토록 힘든 마음을 겪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상실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일이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그 사람 자신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서양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친구는 무엇을 좋아해? 라고 묻지만 한국에서는 그 사람 무슨 일 해? 라고 묻습니다. 직업이 곧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사회에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나를 설명할 방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는 듯한 막막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 퇴직 후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우울증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의 3대 불안으로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두 번째 직업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재취업입니다. 특히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기존과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력만으로는 노후의 일자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은행원으로 평생을 일했더라도 퇴직 후 그 경력만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설령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소득은 이전 직장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득 문제 때문에 많은 이들이 두 번째 선택지인 창업에 눈을 돌립니다. 성공할 경우 재취업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업의 길은 더욱 험난합니다. 창업 5년 뒤 살아남는 경우는 27.5%에 불과합니다. 열의 7은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은 창업의 실패는 노후 전체를 뒤흔드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창업을 결심했다면 최소 3개월이라도 관련 업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고깃집을 차리고 싶다면 직접 고깃집에서 서빙을 해보며 현장의 생리를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책상에 앉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값진 자산이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을 갖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우리의 적성도 변할 수 있고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직업을 찾기 전에 과거의 나를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직함, 명예, 소득에 얽매여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선망받는 아나운서였지만 지금은 시급을 받으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용기. 바로 그 용기에서 인생 2막의 문이 열립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나를 위한 여가 시간 갖기를 꼽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미뤄왔던 취미생활,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업그레이드하고 한국 무용을 배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라이프워크, 즉 생산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일거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통해 작게나마 사회와 연결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직업은 더 이상 생계 수단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은퇴라는 말은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직업을 추가하는 전직 혹은 엔잡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작은 것부터 용기 내어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년간 내 세상의 전부였던 책상이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퇴직을 마주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닥쳐오는 것은 거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중심에는 바로 돈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매달 통장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더군요. 월급날 들어와 카드값과 생활비로 빠져나가면 텅 비어버리는 그저 그것의 반복이었습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5060세대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이른바 낀 세대입니다. 양쪽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무게감 속에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평균 25년. 대한민국 직장인이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 기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왜 우리의 노후는 이토록 불안한 것일까요?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약 382만 원입니다. 반면 월 평균 소득은 약 450만 원. 계산해보면 한 가정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6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 노후를 준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60세의 정년퇴직 후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 90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습니다. 과거 환갑잔치가 인생의 큰 마무리였다면 이제는 환갑 이후에 환갑까지 살아온 세월만큼을 더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필요자금으로 7억, 8억, 심지어 10억이라는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집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7억 원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최근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어리, 즉 경제적 자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하여 40대 혹은 그 이전의 은퇴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해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없다는 젊은 세대의 절망감이 만들어낸 현상이기도 합니다. 결국 노후 문제의 핵심은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퇴직 후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지출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불안 요소는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교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부모가 직장에서 퇴직을 맞이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했던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최고조에 달하면서 평생을 중산층으로 살아왔던 가정이 한순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결혼시키고 나니 그나마 있던 여유 자금이 전부 바닥났어요. 이제 와서 보니 정작 우리 부부, 나 자신을 위한 노후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는 생각에 초조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들,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구하더라도 독립할 만큼의 소득을 벌지 못해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캥거루가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 성인 자녀를 부모가 계속해서 품에 안고 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캥거루족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들을 패러사이트 싱글, 즉 기생독신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본의 캥거루족은 30년이 흐른 지금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돌봐야 하는 8050 문제라는 더 심각한 사회적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의 노후 자금을 잠식하며 노년 세대를 더욱 깊은 빈곤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마주하는 마지막 불안 요소는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특히 평생의 동반자였던 부부관계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50대 중반 이후에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퇴직은 아내의 심리에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옵니다. 수십 년간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전통적인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집은 아내의 규칙과 리듬으로 채워진 온전한 아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직한 남편이 예고 없이 그 공간의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며 들어옵니다. 아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칙들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친밀한 관계라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바라보는 부부의 시각 차이도 큽니다. 퇴직을 앞둔 남성들에게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고생한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 가기라고 씁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아내에게 던지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남편 없이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기를 꿈꿉니다. 부부는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너의 세계와 나의 세계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줄 때 비로소 노후의 부부관계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부나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황혼 이혼의 증가는 여성들이 남편이라는 관계를 정리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퇴직은 나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해로운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밤낮 없이 가족과 회사를 위해 달려왔지만 퇴직 후 마주한 현실은 여유가 아닌 허무함과 상실감뿐입니다. 스스로가 위축되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 왜 그들은 이토록 힘든 마음을 겪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상실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일이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그 사람 자신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서양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친구는 무엇을 좋아해? 라고 묻지만 한국에서는 그 사람 무슨 일해? 라고 묻습니다. 직업이 곧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사회에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나를 설명할 방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는 듯한 막막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 퇴직 후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우울증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의 3대 불안으로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두 번째 직업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재취업입니다. 특히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기존과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력만으로는 노후의 일자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은행원으로 평생을 일했더라도 퇴직 후 그 경력만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설령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소득은 이전 직장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득 문제 때문에 많은 이들이 두 번째 선택지인 창업에 눈을 돌립니다. 성공할 경우 재취업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업의 길은 더욱 험난합니다. 창업 5년 뒤 살아남는 경우는 27.5%에 불과합니다. 열의 7은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은 창업의 실패는 노후 전체를 뒤흔드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창업을 결심했다면 최소 3개월이라도 관련 업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고깃집을 차리고 싶다면 직접 고깃집에서 서빙을 해보며 현장의 생리를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책상에 앉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값진 자산이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을 갖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우리의 적성도 변할 수 있고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직업을 찾기 전에 과거의 나를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직함, 명예, 소득에 얽매여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선망받는 아나운서였지만 지금은 시급을 받으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용기. 바로 그 용기에서 인생 2막의 문이 열립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나를 위한 여가 시간 갖기를 꼽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미뤄왔던 취미생활,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업그레이드하고 한국무용을 배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라이프워크, 즉 생산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일거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통해 작게나마 사회와 연결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직업은 더 이상 생계 수단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은퇴라는 말은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직업을 추가하는 전직 혹은 엔잡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작은 것부터 용기 내어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년간 내 세상의 전부였던 책상이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퇴직을 마주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닥쳐오는 것은 거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중심에는 바로 돈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매달 통장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더군요. 월급날 들어와 카드값과 생활비로 빠져나가면 텅 비어버리는 그저 그것의 반복이었습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5060세대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이른바 낀 세대입니다. 양쪽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무게감 속에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평균 25년. 대한민국 직장인이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 기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왜 우리의 노후는 이토록 불안한 것일까요?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약 382만 원입니다. 반면 월 평균 소득은 약 450만 원. 계산해보면 한 가정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6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 노후를 준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60세의 정년퇴직 후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 90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습니다. 과거 환갑잔치가 인생의 큰 마무리였다면 이제는 환갑 이후에 환갑까지 살아온 세월만큼을 더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필요자금으로 7억, 8억, 심지어 10억이라는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집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7억 원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최근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어리, 즉 경제적 자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하여 40대 혹은 그 이전의 은퇴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해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없다는 젊은 세대의 절망감이 만들어낸 현상이기도 합니다. 결국 노후 문제의 핵심은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퇴직 후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지출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불안 요소는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교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부모가 직장에서 퇴직을 맞이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했던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최고조에 달하면서 평생을 중산층으로 살아왔던 가정이 한순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결혼시키고 나니 그나마 있던 여유 자금이 전부 바닥났어요. 이제 와서 보니 정작 우리 부부, 나 자신을 위한 노후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는 생각에 초조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들,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구하더라도 독립할 만큼의 소득을 벌지 못해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캥거루가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 성인 자녀를 부모가 계속해서 품에 안고 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캥거루족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들을 패러사이트 싱글, 즉 기생독신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버블 경제붕괴 이후 사회문제로 떠오른 일본의 캥거루족은 30년이 흐른 지금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돌봐야 하는 8050 문제라는 더 심각한 사회적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의 노후 자금을 잠식하며 노년 세대를 더욱 깊은 빈곤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마주하는 마지막 불안 요소는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특히 평생의 동반자였던 부부관계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50대 중반 이후에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퇴직은 아내의 심리에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옵니다. 수십 년간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전통적인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집은 아내의 규칙과 리듬으로 채워진 온전한 아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직한 남편이 예고 없이 그 공간의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며 들어옵니다. 아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칙들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친밀한 관계라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바라보는 부부의 시각 차이도 큽니다. 퇴직을 앞둔 남성들에게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고생한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 가기라고 씁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아내에게 던지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남편 없이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기를 꿈꿉니다. 부부는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너의 세계와 나의 세계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줄 때 비로소 노후의 부부관계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부나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황혼 이혼의 증가는 여성들이 남편이라는 관계를 정리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퇴직은 나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해로운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밤낮 없이 가족과 회사를 위해 달려왔지만 퇴직 후 마주한 현실은 여유가 아닌 허무함과 상실감뿐입니다. 스스로가 위축되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 왜 그들은 이토록 힘든 마음을 겪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상실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일이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그 사람 자신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서양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친구는 무엇을 좋아해? 라고 묻지만 한국에서는 그 사람 무슨 일 해? 라고 묻습니다. 직업이 곧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사회에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나를 설명할 방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는 듯한 막막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 퇴직 후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우울증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의 3대 불안으로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두 번째 직업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재취업입니다. 특히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기존과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력만으로는 노후의 일자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은행원으로 평생을 일했더라도 퇴직 후 그 경력만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설령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소득은 이전 직장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득 문제 때문에 많은 이들이 두 번째 선택지인 창업에 눈을 돌립니다. 성공할 경우 재취업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업의 길은 더욱 험난합니다. 창업 5년 뒤 살아남는 경우는 27.5%에 불과합니다. 열의 7은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은 창업의 실패는 노후 전체를 뒤흔드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창업을 결심했다면 최소 3개월이라도 관련 업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고깃집을 차리고 싶다면 직접 고깃집에서 서빙을 해보며 현장의 생리를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책상에 앉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값진 자산이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을 갖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우리의 적성도 변할 수 있고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직업을 찾기 전에 과거의 나를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직함, 명예, 소득에 얽매여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선망받는 아나운서였지만 지금은 시급을 받으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용기. 바로 그 용기에서 인생 2막의 문이 열립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나를 위한 여가 시간 갖기를 꼽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미뤄왔던 취미생활,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업그레이드하고 한국무용을 배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라이프워크, 즉 생산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일거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통해 작게나마 사회와 연결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직업은 더 이상 생계 수단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은퇴라는 말은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직업을 추가하는 전직 혹은 엔잡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작은 것부터 용기 내어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년간 내 세상의 전부였던 책상이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퇴직을 마주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닥쳐오는 것은 거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중심에는 바로 돈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매달 통장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더군요. 월급날 들어와 카드값과 생활비로 빠져나가면 텅 비어버리는 그저 그것의 반복이었습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5060세대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이른바 낀 세대입니다. 양쪽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무게감 속에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평균 25년. 대한민국 직장인이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 기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왜 우리의 노후는 이토록 불안한 것일까요?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약 382만 원입니다. 반면 월 평균 소득은 약 450만 원. 계산해보면 한 가정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6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 노후를 준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60세의 정년퇴직 후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
90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습니다. 과거 환갑잔치가 인생의 큰 마무리였다면 이제는 환갑 이후에 환갑까지 살아온 세월만큼을 더 살아가야 하는